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뷰포트와 관련 있는 환경 변수 5개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 3개는 현재 보고 있는 이 뷰포트와 관련이 있는 환경 변수고, 나머지 2개는 도면에 있는 객체들과 관련된 환경 변수예요. 설명할 환경 변수는 이렇게 5개인데, 왼쪽에 있는 3개가 작업 공간을 표시하는 환경 변수와 관련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2개가 객체와 관련이 있는 환경 변수입니다. 자, 일단 뷰포트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텐데, 뷰포트란 요 작업 공간이 표시되는 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토캐드에서 위에 있는 리본 메뉴, 밑에 있는 상태 표시 막대,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요 팔레트, 요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공간을 뷰포트라고 해요. 물론 이 뷰포트는 저처럼 1개가 아니라 2개로 구성할 수도 있고, 3개로 구성할 수도 있고, 4개로 구성할 수도 있고, 나눠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의 단일한 뷰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엔 활성화되어 있는 뷰포트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래는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던 오토캐드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요만큼이 작업 공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작업 공간 중에서 중간중간 작업을 하다가 잠깐 요 화면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 공간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게 궁금해서 작업 공간과 관련된 환경 변수나 좌표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나중에 요 상태 그대로 도면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뷰를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새 뷰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적당히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뷰가 저장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하다가도 뷰포트의 이름을 센터라고 제가 저장해 놓은 걸로 바꾸면 돌아옵니다. 저기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평면도 여기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리본 메뉴는 홈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뷰로 넘어와서 센터로 바꾸는 게 귀찮다. 그런 분들은 작업 공간 왼쪽 위에 표시되는 메뉴에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쉽게 저장하고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작업 공간 관련돼서 저장되는 환경 변수는 3개뿐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3개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는 스크린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숫자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때 저장되는 값은 좌표가 아니에요. 픽셀 값이 저장이 됩니다. 제가 이 화면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이미지화 시켜놓은 게 있는데요. 이 화면이 초기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은 거고, 요만큼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만큼이 뷰포트입니다. 여기에서 뷰포트만큼만 잘라서 표시를 하면 요만큼이 되는데, 요 이미지의 크기를 살펴보면 1593 곱하기 873 픽셀이에요. 1593, 873, 그게 바로 스크린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1593, 873 이런 식으로 작업 공간이 표시되는 영역이 픽셀 단위로 저장이 돼요.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팔레트를 닫으면 스크린 사이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가로로 1920, 세로로 873. 다시 켠 다음에 스크린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597로 사이즈가 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걸 늘리면 더 줄어들겠죠? 다시 한번 스크린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면 1398로, 세로폭은 변한 게 없으니까 873으로 동일한데 가로폭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이렇게 픽셀 단위로 가로와 세로의 픽셀 크기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환경 변수는 요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뷰 센터라는 환경 변수인데, 이 뷰 센터는 이 작업 공간의 중심점, 요 점의 좌표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뷰 사이즈는 작업 공간의 높이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특성 팔레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성 팔레트는 현재 작업 중인 도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 중에 뷰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표시되는 X, Y, Z의 중심이라는 게 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작업 공간의 중심점의 좌표예요. 3036, 1263 이렇게 차례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값과 일치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표시되는데, 이 높이 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의 그 직선의 길이를 의미해요. 너무 가까이 되면 점이 찍히지 않으니까 근처 얼추 찍어서 확인을 해보자면 대충 1023 근처까지는 나올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선 줌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돼요. 저는 수직선을 2000의 길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줌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요 아래점, 요 점을 클릭해야 되는데 객체 스냅을 사용을 해서 끝점, 그리고 다시 한번 끝점을 입력을 해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정확하게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점이 정확하게 위와 아래에 표시가 될 거고요. 아무런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뷰의 높이가 2000이란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뷰 사이즈라는 환경 변수에는 요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환경 변수를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2000이라고 나올 거고 여기에도 2000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뷰 사이즈에는 이 높이 값이 정확하게 저장이 되는 건데 이때 저장되는 높이의 값은 작업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작업 평면에 그려지는 객체의 값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UCS를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Shift와 마우스 휠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오rbit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나면 도면을 바라보는 각도가 3차원으로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선을 우리가 그릴 때 이 선의 길이가 높이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저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를 그리려고 하는데 선의 길이는 3900 정도가 나오는데 뷰 사이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3200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 선이 현재 3차원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 사이즈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선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 건데 UCS를 현재의 뷰와 수직하도록 변경을 한 뒤에 이렇게 해놓고 선을 그리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UCS를 바꿔놓고 살펴보면 얼추 3200 정도가 나오죠.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의 수직한 작업 평면에서의 수직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WCS 상에서의 객체의 길이가 아닙니다. 현재 뷰포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수직한 작업 평면의 객체를 그렸을 때의 수직 길이가 뷰 사이즈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자, 다시 평면도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면 뷰 사이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총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펜이라는 기능, 초점 이동을 사용을 할 때에는 높이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캔버스의 길이는 그대로인 거니까요. 대신 X, Y, Z축, 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뷰포트의 중심점의 좌표는 바뀌겠죠. 그리고 마우스의 커서를 가운데에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면 휠을 돌렸을 때에 뷰포트의 중심점의 좌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게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하긴 하겠지만요. 대신 높이값은 크게 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이 폭에 대한 걸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이 폭은 환경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아니에요. 이렇게 환경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아닌데 계산돼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환경변수는 3개밖에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 3개를 알면 요 작업 공간의 가로 폭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인데 스크린 사이즈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요 길이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산수를 할 수가 있어요. 가로 대 세로는 가로 대 세로와 같다. 닮음을 활용한 간단한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로 대 세로는 가로 대 세로다. 이런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요 폭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는 그걸 계산해서 여기에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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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작업 공간에 표시되는 내 귀퉁이의 정확한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 점의 X축 좌표에 요 폭의 절반을 더해주면 요 선의 X축 좌표가 되겠죠? Y축도 마찬가지로 요 점의 Y축 좌표에 요 높이의 절반을 더해주면 요 선의 Y축 좌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X축과 Y축 좌표를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내 귀퉁이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은 줌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내 귀퉁이를 차례대로 혹은 대각선을 차례대로 클릭을 해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뷰를 지정해서 확대할 수 있고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줌이란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뷰를 저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줌이라는 명령어를 잘 보면 중심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줌이라는 명령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 중에 전체, 범위, 윈도우, 객체 요 정도밖에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이전 정도는 쓰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심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옵션은 뷰포트 센터와 뷰 사이즈 요 값을 차례대로 입력해서 뷰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자, 제가 대충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요걸 확대를 해볼게요. 객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요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의 뷰를 저장을 하고 싶다면 뷰포트 센터의 좌표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는 cpt라는 인수에다가 getbar을 사용을 해서 뷰 ctr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cpt라는 인수에 뷰의 중심점의 좌표가 저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secure h를 사용을 해서 getbar로 뷰 사이즈를 가져와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h에는 요 높이값, 여기에 표시되는 요 높이값이 저장이 된 거고 cpt에는 요 좌표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줌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중심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중심점의 좌표를 아까 입력했던 cpt를 입력을 해주고 높이값도 h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걸 간단한 리스브 커맨드문으로 활용을 해보자면 줌에 c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cpt를 입력하고 h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뷰가 알아서 움직여 갑니다. 굳이 어렵게 요 끝에 있는 좌표들을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중심점과 높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뷰포트를 명령어로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뷰포트를 제어할 때에는 UCS를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작업 공간을 바라보는 방향, 디렉션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요 두 개만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 공간과 관련된 3개의 환경 변수를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냐? 그 나머지 2개는 도면에 그려져 있는 객체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변수예요. 현재 작업 중인 도면에 이렇게 객체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ext 미니멈과 ext 맥시멈은 이 객체들을 감싸는 가장 작은 사각형에서 x축과 y축이 가장 작은 점, 즉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의 좌표, 그리고 그 2개가 가장 큰 점, 즉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이 2개를 저장합니다. 근데 이 값은 정확한 점을 저장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이 친구를 지워서 이 3개의 객체만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간 뒤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를 수집을 해서 가상교차점,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수집을 해서 가상교차점, 이렇게 딱 맞는 가장 작은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 상태에서 요 점의 좌표를 알아보려면 가장 간단한 건 선을 그리는 걸 겁니다. 시작점을 요 점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요 선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라는 뜻인데 살펴보면 2587.1342, 1087.7596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xtmin이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제가 방금 읽었던 좌표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을 해놓고 숫자를 살펴보면 2241897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그건 바로 좌표가 재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줌 익스텐드 옵션을 사용을 해서 뷰를 재정의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미니멈을 살펴보면 좌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객체의 최소점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움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extmin 도움말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도면 범위의 왼쪽 아래점을 저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도면 범위는 페이지 설정이나 리미츠나 이런 값에 의해서 제한되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한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배제해놓고 나면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객체들을 가득 채우는 가장 작은 사각형의 왼쪽 아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값이 언제나 한 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새 객체를 그릴 때마다 바뀌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는 객체를 재생성한다든지 뷰를 재생성한다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정확하게 이 점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모든 게 다 재생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점을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좌표 자체가 줌 익스텐드, 그러니까 범위 옵션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좌표인데 제가 아까 정확하게 객체를 찝었던 것처럼 끝점과 끝점으로 확대할 범위를 지정을 해버리면 그 범위에 걸려있는 요 선이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벡터 프로그램에서 벡터는 원래 두께가 있는 값이 아니죠. 그런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두께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화면에서도 잘 보면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의 두께가 살짝 다릅니다. 픽셀이 어딘가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두께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객체에 걸치도록 줌을 잡아버리면 형상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안 보이는 게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범위는 살짝 크게 조절을 합니다. EXTMIN에 저장되는 값은 요 때문에 요 점의 좌표보다 살짝 왼쪽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 EXT 맥시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우상단의 지정보다 살짝 오른쪽 위로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좌표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객체를 감싸는 가장 작은 사각형보다 살짝 큰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는 해요. 일단 값 자체가 부정확한 값이고 언제나 정확하게 요 좌표를 반환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비되어는 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업 공간과 관련된 환경 변수들 5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중간중간 리스브의 표현식을 사용을 했던 부분은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리스브 관련된 재생 목록을 보면 커맨드문 정도는 누구나 쉽게 익히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걸 잘 활용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뷰포트를 저장하는 요런 기능들은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 거기까지 궁금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그냥 뷰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장하고 가져오는 것도 명령어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커맨드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복원으로 센터라는 걸 불러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left라는 걸로 복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명령어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명령어를 커맨드문으로 짜면 뷰포트를 제어하는 리습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